안녕하세요. 금요스페셜 장준환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 새해 첫 방송 원더우먼의 UN 명예대사 임명과 취소로 본 여성 이슈, 그리고 2부에서 이어진 코넬대 의과대학 박세웅 교수님과 함께한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맞는 과학계의 동향과 젊은 과학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인터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 2017년 한 주 한 주 더욱 발전하는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1부 순서에는 한 주간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이슈 중에 한국 언론에서 그가 이슈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게 또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슈의 무게가 전문성과 이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결 관계로 인해 더욱 깊어지고 내용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다소 벅찬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1부 순서는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린 폴리티컬 코렉트네스로 시작하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강연과 유세, 인터뷰, 그리고 토론 자리에서 자신은 정치적 올바름을 거부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Political correctness, 번역상의 한계가 분명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거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올바름, 이 용어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성별, 인종, 종교, 국가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자는 건데요. 1980년대 미국의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무브먼트입니다. 정치적, 폴리티컬 관점에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 correct라는 의미로 용어가 정립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형제는 여성을 배제함으로 이를 형제 자매로 바꾸었고요. 노인을 어르신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죠. 그런 시도는 모두 사회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와 사고방식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특정 표현 안에 들어있는 내재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소수를 존중하는 정제된 언어를 쓰는 것이 필요함은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사회 통합과 소통의 상징이던 정치적 올바름이 점차 일부 위선적 정치인의 립서비스, 일부 지식인의 잘난 체로 일반 대중에게 인식되어 갔는데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에 이 점을 상당히 적절히 활용하였는데요. 선거 중에 수없이 쏟아진 막말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그런 막말과 거침없는 표현들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위선에 대한 도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었는데요. 물론 정치적 올바름이 대중에 대한 기득권자들의 위선이 된 것에는 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가치의 복원에 힘쓰는 것이 더 옳은 것이겠죠. 트럼프 행정부 취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그런 인터뷰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어느 정도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패턴이 지금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여러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할 듯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인터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무언가 실제적 요소가 없다는 느낌을 저는 받게 되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정책 결정 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에는 그 책임자가 지금껏 해왔던 과거의 일과 행적, 그리고 여러 말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경험 요소는 둘째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했던 여러 발언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예측해 본다면, 글쎄요. 저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민자죠. 마이너리티입니다. 제가 여성 이슈에 대해 여러 번 다루었는데요. 그러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여성 이슈는 단지 남성과 여성의 이슈가 아닌 마이너리티로 상정되는 대표적 가치입니다. 즉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그 대표 가치로서 보여지는 마이너리티인 거죠. 그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했던 말들이 정말 우리의 바람처럼 그저 선거 기간 중에 선거 전략의 한 방법론으로 활용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그의 생각이고 정치 철학인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그 사람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아야 하는 거죠.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기에 소수자나 이민 문제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쪽은 단계적, 점진적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피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 부분에 대한 얘기 잠시만 할까요? 불법 체류자, illegal alien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 undocumented foreign national, 또 미등록 이민자, undocumented immigra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 한 곳을 가리키지만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범죄인입니다. 처벌하고 추방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미등록 외국인은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로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범죄자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이질적이고 우리라는 사회에 봉합될 수는 없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등록 이민자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illegal alien, 불법 체류자, 즉 범죄자, 추방의 대상인 거죠.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또 지지를 보내는 쪽에 이런 질문은 정말 곤란하겠죠. 이민 문제만큼 우리 교포사회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뛰어난 변호사분들이 이민법에 전문성을 두시고 교포 사회를 위해 활동하시는지만 보아도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민법은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기본 뿌리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뷰는 늘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민 문제나 소수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 이슈 또는 안보 이슈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질문에 답은 경제 발전으로 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답에 실체가 없어 보이고 듣고 나면 무언가 깨름칙한데요. 바로 이 지점, 이슈를 덮는, 즉 경제 이슈가 있으니 다른 작은 사소한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자는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를 이해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나오는 개념인데요. 바로 저울, 밸런스의 개념이죠. 경제발전, 물론 중요하죠. 실제로 미국의 전체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 한인 교포사회의 전체 경제 흐름도 좋아지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선거의 결과는 비즈니스맨의 경영 능력이 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경영 능력으로 치환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 판단, 이제 취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바로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이슈로 다른 이슈가 무시되어지고 조롱되는 그 부분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한인 교포사회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결정 부분이나 정책 결정 부분에서 경제라는 이슈는 다른 가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정당성의 위선으로 쓰이고 있는 듯 하거든요.
수요일에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데요. 트럼프의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와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한 가지는 나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웃사이더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한번 다룬 것처럼 아웃사이더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탄생시킨 기본 동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내각 구성도 그런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보여준 이민자에 대한 시각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민자들이 siphoning welfare payment, committing crime, snatching jobs from American. 즉, 미국인들이 복지 혜택을 빼앗아가고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를 뺏는다는 등의 시각은 정말 경계할 만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법, 정의, 미국인을 위한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듯합니다. 즉,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데요. 법대로 하자는 거죠? 네, 법대로 하자는 거죠. 하지만 법대로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공정하게 집행할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대로 하자는 그 자체가 위선인 것이죠. 이런 정치, 법 철학 등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그것들과 상당히 일치하는데요. 저희 한인, 이민 사회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4년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이어지는 장준환의 금요 스페셜 2부 순서에서는 황효연 경기 텍스타일 센터 뉴욕 사무소 소장님을 모시고 경제 이슈 짚어보려 합니다.